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준이의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안녕 소중한 사람입니다. 작가 정한경, 출판 북로망스, 2020년 9월에 출간한 책입니다. 누구나 익숙하고 당연해서 지나쳐버린 마음들이 있습니다. 무뎌진 여러분들의 일상을 달래줄 정한경 작가님의 따뜻한 위로가 담긴 에세이입니다. 잠시 잊고 있었던 소중함을 떠올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책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소중한 사람. 사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순간도 즐거운 기억이 있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대견한 모습이, 함께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소중함들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하고 지나치곤 합니다. 모든 소중함들을 그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속 가장 단단한 곳에 새기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어떤 고난에도 굳건히 버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소중한 시간들을 쌓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떠나간 사람들에게, 여전히 나의 곁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안녕, 소중한 사람. 이해의 시작. 소녀는 창문을 닫아둔 채 지내는 것을 좋아했지만 소녀는 열어둔 창문 사이로 스미는 여러 사소함을 좋아했습니다. 소녀는 그런 소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을 가진 소녀는 바깥의 소음이나 먼지 따위의 것들이 들어오는 게 싫어했었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건 소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전부 차단하며 답답하게 지내는 소년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양쪽 모두 이런 생각을 고집한다면 서로의 영영 다가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해의 시작에 그리 거창한 마음가짐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물론 소녀의 뜻대로 창문을 열었을 때 평소와 같은 안정감이나 아늑함은 갖지 못할지도 모르는 말이죠. 하지만 문득 불어오는 바람에 깊은 위안을 얻기도 하고 스며드는 햇살에서 의외의 감동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해란 이런 것이 아닌지, 나와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상대의 모습에서 햇살과 같은 장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창문을 활짝 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느껴보는 것, 그렇게 다름에 다가가는 것이 이해입니다. 진정한 위로에 대하여. 진정한 위로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때는 위로란 쓰러진 상대를 일으켜주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조금은 듣기 힘들지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을 전하고자 했고, 조금 더 삶을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는 강인함을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랬습니다. 자신도 누구보다 강한 모습으로 세상을 마주하고 싶은데, 누구보다 떳떳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되지 않기에 그런 말들이 아프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일어설 힘조차 없는 사람에게 일어서는 방법을 전해주는 것만이
그 사람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요. 주저앉아 울고 싶은 사람에게 울지 않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만이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는 것을, 아픔을 겪어내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의 행복이 아닌 현재를 견뎌낼 힘이라는 것을, 오늘을 온전히 살아낸 사람에게 내일의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 상대를 위로하는 것은 다양한 지식이나 뛰어난 말솜씨가 아닌 상대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일 것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진심이라는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지, 그렇게 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위로라는 이름으로 가닿을 수 있으니까요. 소중한 사람을 견뎌낼 수 없는 아픔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까요? 내일을 밝혀주기보다는 오늘을 함께 살아내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당신을 닮는다는 것. 겨울의 향을 좋아했던 당신이었지만 추위에 약한 저는 여름밤 빗소리를 좋아했습니다. 활동적인 당신과 다르게 저는 휴일이면 하루 종일 책만 읽는 차분한 성격이었습니다. 표현에 능숙하던 당신과 다르게 무척이나 서투르게 당신을 안았습니다. 내 품에 안겨 자는 것을 좋아하던 당신과 다르게 그런 당신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참 많이 닮아갔습니다. 겨울의 향을 사랑하게 되고 표현의 기쁨도 알게 되었습니다. 활동적인 취미도 갖게 되고 자주 당신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곤 했습니다. 혹시 그때의 당신도 나를 닮았는지 궁금합니다. 잠들어 있던 나를 바라봐 주었는지, 당신을 닮아간다는 건 커다란 행복이었습니다.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당신을 닮아가는 방법을 말해주세요. 서로를 향한 걸음.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행복한 시간을 만드는 것도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쌓인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막상 상황이 닥쳐오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갈등을 해결하는 게 어려운 더 큰 이유는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보다 상대를 우선시하는 사람. 상대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지 않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존중해주지 않더라도 그런 상대조차 이해하고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그를 바라보며 몹시 대단하다 생각했지만 그도 결국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상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을, 나아가 상대를 향한 자신의 사랑까지 스스로 갉아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한 게 아니었다고, 자신도 모르는 새 사람에게 실망을 거듭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결국 상대의 손을 놓았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해를 바라는 것도 무조건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는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서로를 향해 걸어갈 것인지 한 발짝 물러날 것인지를요.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사랑을 확인하기도 서로의 한계를 깨닫기도 합니다. 결국 어떤 미래를 만나게 될지는 순간의 마음가짐에서 결정됩니다. 물론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상대를 향해 자신의 상처를 감추고
혼자만 다가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향해 진심을 담아 한 발짝씩 다가간다면 내딛는 발걸음이 그리 무겁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향한 상대의 따뜻한 마음이 상대를 향해 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서로를 위한 진심을 담아 내딛는 걸음, 멀어졌던 서로가 다시 한번 용기로 맞잡은 손, 그리고 스며드는 감사함. 우리는 만들어 가는 것이기에, 함께여야만 가능한 것이기에 그토록 아름답습니다. 울 수 있는 용기. 괜찮아? 별일 없어. 별일 없다는 말이 습관이 되고 아픔을 감추는 것이 당연한 게 되어버린 요즘의 우리. 아픔의 순간에 자신이 아프다고 누군가를 향해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다면 그나마 마음이 놓인다. 하지만 자신의 아픔을 기어코 감추려 하는 사람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다. 언제부턴가 소중한 사람을 만날 때면 필요 이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관찰하려 하는 버릇이 생겼다. 하지만 설사 뚜렷한 아픔을 발견했다 해도 쉽사리 묻지 않는다. 본인이 꺼내고 싶지 않은 마음을 들춰내는 것은 그 의도가 무엇이든 나의 욕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저 그 사람을 웃게 해줄 농담 하나 건네는 것으로 진심을 대신한다. 그렇게 한바탕 웃어 젖히고 나면 보이지 않는 무언의 대화를 나눈 듯 가슴속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곤 한다. 아픔을 참아내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요즘,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상대를 향한 위로를 대신 전한다. 어쩌면 우리는 마음이 성숙할 새도 없이 세월에 떠밀려 무늬만 어른이 되어버린 것 같다.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아픔을 가리기에 급급한 것이다. 아픔을 견디는 것은 분명 멋진 일이지만 아픔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무조건 외면하는 것은 건강한 치유의 방법이 아닌지도 모른다. 아픔을 숨기는 것에, 눈물을 삼켜내는 것에 익숙해진 이들에게 전하고 싶다. 가끔은 어린아이처럼 아픔을 토해내도 괜찮다고. 타인에게 그럴 수 없다면 자기 자신에게라도 마음껏 표현해도 좋다고 말이다.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분명 쉽지 않다. 물론 어른이 되어갈수록 더더욱 그렇다. 시간이 흐를수록 책임져야 할 것은 많아지고 고민은 늘어만 간다. 현실은 끊임없이 나를 짓누르고 해결책은 떠오르지 않는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는 상처는 깊어만 가고 만남은 두려워진다. 하지만 그토록 힘든 세상이기에 당연히 견뎌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토록 힘든 세상이기에 울어도 괜찮은 것이다. 아픈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없다.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삶을 꿈꿀 권리가 있다. 어쩌면 진정 어른이 된다는 것은 울음을 삼키는 법이 아닌 울어야 할 때 울 수 있는 용기를 배워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것이 주저앉게 아니라 내게 또 한 번 살아갈 힘을 주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소중함의 이유. 주위를 둘러보면 소중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들이 당신 곁에 머무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다. 스쳐 지나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어떤 이유로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들에게 왜 당신 곁에 머무르는지 묻는다면 그들은 이유를 찾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저 당신이기 때문일 테니까요. 당신이라서 소중하고 소중한 사람이 당신일 뿐이고 다른 이유는 없을 겁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고 싶은 욕심과 잘해내지 못했다는 자체까지 자신조차 받아들이기 힘든 만큼 부족한 모습으로 스스로를 외면했던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외면했던 순간에도 변함없이 곁을 머물렀던 소중한 사람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답지 않는 곳에 오랜 시간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당신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곁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곁에서 증명하고 있는 그들의 고마운 마음들을 언제까지나 뜨겁게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라서 얻을 수 있는 행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의 너를, 그때의 내가. 해질녘 노을빛은 길지 않다. 야속하게도 찬란한 아름다움은 찰나의 순간이 되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는 끝없는 시간이 된다. 미련을 씻어낸다는 것은 상처에 물이 스미는 것처럼 쓰라리고 슬픔을 정면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자신의 일부를 도려내는 것처럼 잔인하다. 마주하기보다는 외면을 택했다. 추억은 구석에 방치했고 슬픔은 깊이 가두었다.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일상을 향해 굳게 맞춘 초점은 눈물 한 방울에 힘없이 흐려졌다. 오랜 시간 부정해온 기억들, 먼지가 소복하게 내려앉도록 꺼내보지 않던 추억을 나는 가장 아프게 했던 사실은 그 시절의 우리가 아리도록 아름다웠다는 것이다. 누군가 그랬다. 진정 이별을 준비한다는 것은 추억을 부정하지 않는 것에서, 아픔을 피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사랑했던 시간들이 이별에 의해 변색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의 아픔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시절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누구보다 순수했기에 누구보다 서툴렀던 시절. 우리는 변했지만 추억은 변하지 않는다. 그 시절의 우리는 여전히 눈부시다. 그때의 너를, 그때의 내가 사랑했던 것이다.